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8년 개띠 아들 딸 다 키워놓은 아재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 좀 보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가 뭔지 아세요? 야후 재팬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메인 기사에 한국 관련 뉴스가 떴는데 댓글이 10,000개가 넘게 달린 거야. 10,000개요, 10,000개. 트럼프 관세 뉴스도 아니고 일본 정치 뉴스도 아니에요. 그냥 한국 남자 이야기인데 댓글이 10,000개? 뭔 내용이냐? 일본에서 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 기사 하나에 일본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야후 재팬이요? 댓글 다는 사람들이 주로 50대 이상 남자들이래요. 그 아저씨들이 뭐라고 댓글 달았는지 아세요? 연애할 때는 잘해주는데 결혼하면 속는다. 드라마 환상에 빠져서 그런다. 저 일본 여자들은 나중에 후회한다. 이러면서 난리야. 근데 여러분, 저 이거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왜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아들한테 국제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야, 한국 여자 만나라. 외국 여자 만나면 고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요, 올해 36살이에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여자친구도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이 결혼 못할 상은 아니거든요. 운동을 워낙 많이 해서 어깨도 넓고 복근도 있고 얼굴은 뭐 평범하게 생겼는데 그동안 연애는 또 많이 해왔어요. 여자친구도 꽤 사귀고 그랬는데 결혼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제가 요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좁게 생각했나? 일본 며느리도 괜찮은 거 아닌가?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일본 여자들은 왜 한국 남자를 좋아하는지, 한국 남자들은 왜 일본 여자를 선호하는지 오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하거든. 올해 2025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2024년 혼인이혼 통계. 여기 보면요,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결혼이 1176건입니다. 그전 해인 2023년에 840건이었어요. 1년 만에 40%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2015년 이후로 10년 동안 가장 많은 숫자예요. 10년 만에 최고치. 근데 여러분, 반대는 어떨까요? 한국 여자와 일본 남자 결혼은요, 147건밖에 안 돼요. 10년 전에 비하면 5분의 1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한국 남자 플러스 일본 여자 이꼬르 1176건 역대급 증가. 한국 여자 플러스 일본 남자 이꼬르 147건 역대급 감소. 같은 한일 관계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라고 하죠. 일본에서 제일 권위 있는 경제신문이에요. 거기서 7월 13일에 특집 기사를 냈어요. 일본 여성, 한국 남성 결혼에 열광한다. 근데 반응이 좋았는지 이틀 뒤에 또 기사를 내요. 도표까지 만들어서 분석을 한 거야. 일본 최고 경제신문에서 2번이나 특집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서도 이걸 받아서 기사를 내기 시작했어요.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국민일보, 한국일보 전부 다 이 이야기를 다룬 거야. 우리 젊었을 때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일본이 잘 살았잖아요. 1970에서 80년대에는 한국 여자들이 일본 남자 만나서 일본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농촌 인력 부족해서 일본 시골로 시집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요, 일본 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 만나서 여기서 사는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니케이 신문에서 뭐라고 분석했냐면요, 한류 문화의 인기, 그리고 한일 간 소득 격차 축소가 원인이다. 이렇게 썼어요. 예전에는 국제결혼이라고 하면 뭔가 경제적인 이유가 컸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매매혼 같은 시선도 있었고, 근데 지금 한일 간에는 그런 경제 격차가 거의 없어요. 서민 기준으로는 전혀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먼저 일본 여자들 입장에서 볼게요. 첫 번째, 한류의 힘입니다. 여러분, 2003년에 겨울연가 기억하시죠? 배용준, 최지우 나오던 드라마. 그때 일본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일본 아줌마들이 연사마 하면서 한국 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20년이 지났어요. 그때 겨울연가 보던 일본 아줌마들 지금 자기 딸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한국 남자 괜찮더라. 로맨틱하고 다정하더라. 그러니까 젊은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한테 거부감이 없어진 거예요.
부모님 세대가 이미 한국 문화에 익숙하니까 딸이 나 한국 남자 만나 해도 그래? 괜찮네 이러는 거야. 심지어 손주한테도 한국 남자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요즘은 BTS, 블랙핑크,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일본 20대, 30대 여자들이 K-팝 보고 자랐거든요. 니케이 신문에서 재밌는 말을 했어요. 일본 여성들은 결혼 전에 이미 한국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일본 웨딩업체 관계자가 한 말이래요. 보통 국제 결혼하면은 그 나라 문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여자들은 이미 한국 드라마 보고 K-팝 듣고 한국화 보고 했으니까 문화적 장벽이 사라진 거야. 국제 결혼이 아니라 그냥 남녀가 만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직접 한국에 많이 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해외여행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압도적 1위. 일본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는 편은 아니에요. 한 달에 100만 명 정도 출국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가는 데가 한국이야.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일본 젊은 여자들이 제일 많이 와요. 10대, 20대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하러 오냐? 드라마 촬영지 가보고, K-팝 콘서트 가보고, 성수동, 홍대, 익선동 돌아다니면서 맛집 가고, 피부과 가서 시술 받고. 일본에도 한국 음식 파는 데가 많긴 해요. 근데 그건 일본 사람 입맛에 맞게 바꾼 거거든요. 한국 와서 고깃집 가면 밑반찬이 쫙 깔리잖아요.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네 이러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한국 오는 일본 여자들도 있어요. 일본 유튜버들이 한국 가는 영상 올리면 대박이 나요. 일본 연예인들도 유튜브 하는데 한국 가서 성수동 가고 홍대 가고 옷 사고 맛집 가고 이런 콘텐츠가 일본 여자들한테 엄청 인기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한국이 해외가 아니라 그냥 가까운 동네처럼 느껴지는 거야. 심적으로 해외라는 느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 만나는 게 국제 결혼이 아니라 그냥 남녀가 만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일본 남자 만나는 거랑 비슷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괜찮게 보는 거야. 세 번째, 경제력 격차가 줄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일본 하면 뭐였어요? 선진국이었잖아요. 한국이 일본 따라가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어요. 젊은 한국 남자들 월급이 일본 남자들이랑 비슷하거나 더 높아요. 예전에는 일본 남자 만나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는데 지금은 그런 메리트가 없어진 거야. 오히려 한국 남자가 더 벌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니케이 신문에서도 이걸 지적했어요. 한국의 1인당 명목 GDP가 일본을 넘어서면서 양국 남성 급여가 동등해졌다. 이렇게 분석한 거야. 자, 그러면 한국 남자들은 왜 일본 여자를 만나려고 할까요? 이게 솔직한 이야기예요. 일본 언론에서도 이걸 분석했어요. 한국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소개하면서 한국 남성들이 왜 일본 여성과 매칭되길 원하는가 이런 내용을 다뤘거든요. 첫 번째, 결혼에 대한 현실적 부담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집 있어야 되고 결혼식 해야 되고 예단 예물 해야 되고 신혼여행 가야 되고 우리가 흔히 연애는 감정이고 결혼은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좋아한다는 감정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요. 젊은 남자들이 이거 다 준비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저축도 해야 되고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결혼식 비용에 신혼여행 비용까지.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야. 부담스러워서. 근데 일본은 좀 다르다고 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본 여자들도 당연히 경제력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남자 돈 얼마나 버나 따지는 사람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본이라고 다 안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보기에 좀 다른 게 있어요. 요즘 일본 젊은 여자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나이가 낮아졌대요. 25살쯤에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일본도요, 예전에 한국 골드미스처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결혼 안 해도 돼. 커리어가 중요해. 내 인생 내가 살아. 이러면서 결혼 안 하고 일에만 집중하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 40대, 50대가 됐는데 결혼을 못 한 거야. 혼자 사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그때 결혼할 걸 후회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그걸 밑에 세대가 본 거예요. 20대 일본 여자들이 위에 언니들, 선배들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 되기 싫다. 결혼은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요즘 일본 젊은 여자들은
25살쯤에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늦으면 안 된다.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25살이면 대학 갓 졸업했거나 사회생활 1에서 2년 차예요. 그 나이에 상대방한테 집 있어야 돼, 차 있어야 돼 이렇게 요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본인도 아직 돈 못 모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 25살 여자도 사실 바라는 거 많지 않아요. 그 나이면 아직 사회초년생이니까 상대방한테 뭘 요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한국 25살 여자는 결혼할 마음 자체가 없어요. 아직 일찍이지. 30 넘어서 생각해도 되지. 지금은 내 인생 살아야지. 이런 마인드가 많잖아요. 일본 25살 여자는 결혼할 마음이 있어요. 위의 세대가 늦게 결혼하려다가 못한 거 보고 나는 빨리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바라는 건 둘 다 많지 않은데 결혼할 의지가 있냐 없냐 이게 큰 차이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냥 좋으면 됐어요. 저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다. 그게 다였어요. 근데 나이 들수록 따지는 게 많아지잖아요. 이 사람 집안은 어떤가? 직업은 뭔가? 연봉은 얼마인가? 30대 중반 40대 되면 더 따지게 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요즘 일본 젊은 여자들은 25살쯤에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그만큼 경제적 조건에 대한 요구가 낮아진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고 같이 열심히 살면 되지.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의 세대가 결혼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빨리 결혼하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건을 덜 따지게 된 거고요. 두 번째, 결혼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신혼집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 나이 때는 평으로 말해야 감이 오죠. 한 12에서 13평짜리 원룸이나 투룸이에요. 거실도 제대로 없어. 그것도 월세로 시작해요. 일본에서는 월급의 30% 안에서 월세 내라. 이게 기본이에요. 신혼부부도 마찬가지야.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둘이 돈 모아서 나중에 집 사는 거야. 일본 공공주택 관리공단 같은 데서 이런 안내를 해요. 신혼부부에게 추천하는 평면도 이러면서 방 하나에 작은 거실 하나, 화장실, 욕실 있는 집을 보여줘요. 한 12에서 13평짜리. 이게 일본에서 신혼집의 기본이에요. 한국에서 신혼집 13평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얘네 형편이 안 좋나 보다. 이런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야. 작은 데서 시작해서 둘이 힘 모아서 나중에 마이홈 세우자. 그게 부부의 공동 프로젝트 같은 거예요. 한국 남자가 나 집 없는데 하면 일본 여자는 그래? 그럼 같이 모으면 되지 이래요. 일본 여자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건 당연하지. 둘이 열심히 해서 언젠가 집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야.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결혼식 하면 어때요? 하객 수백 명 불러야 되고 일가 친척 친구 다 부르고 부조금 받고 식장 비용에 음식 비용에 폭탄이야. 근데 일본은요?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나시콘이에요. 나시콘. 이게 뭐냐면 결혼식을 아예 안 하는 거야. 혼인신고만 하고 지인들한테 편지 보내요. 우리 결혼했습니다. 끝이야. 아니면 사진만 찍어요. 웨딩드레스 빌려 입고 턱시도 입고 사진 찍어서 엽서로 만들어서 지인들한테 보내는 거야. 우리 결혼했습니다. 그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더라도 진짜 가족이랑 절친한 친구들만 불러요. 10명, 20명 이렇게. 아니면 양가 가족끼리 하와이 같은 데 가서 여행하면서 거기서 사진 찍고 그걸 결혼식이랑 신혼여행이랑 퉁치는 거야. 일본 결혼식 업체들이 요즘 적자래요.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안 돌아온대요. 결혼식 안 하거나 규모를 확 줄여버리니까 한국 남자 입장에서 보면요. 결혼에 들어가는 돈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지는 거야.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든다. 이게 큰 거긴 해요. 근데요. 남자가 여자한테 바라는 게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한테 진짜 바라는 게 뭘까요? 돈? 집안? 학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 해줬을 때 고마워, 잘했어,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 남자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남자들이요. 솔직히 별거 아닌 거에도 기분 좋아해요. 내가 밥 사줬는데 오빠 고마워. 이러면 기분 좋고, 내가 뭔가 해결해줬는데 역시 당신이야 이러면 으쓱해지고, 근데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면 힘이 빠져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고맙다는 말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관계가 힘들어지거든요. 일본 여자들 중에요,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일본 여자라고 다 순하고 다 감사할 줄 아는 건 아닙니다.
그건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문화적으로 좀 다른 게 있어요. 한국 남자들이 하는 연애 스타일 있잖아요. 매일 카톡하고 기념일 챙기고 선물 사주고 고기 구워주고 꽃 사다 주고 이게 한국에서는 좀 당연하게 여겨지는 면이 있어요. 남자친구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일본 남자들은 이런 거 잘 안 해요. 감정 표현도 잘 안 하고 기념일도 잘 안 챙기고 사랑해 이런 말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 만나면 어떻게 돼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게 현실이 되는 거야. 세상에? 진짜 이런 남자가 있어? 이러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한 건데 일본 여자는 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이러면서 고마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해준 걸 알아주는구나. 이 느낌이 큰 거야. 물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일본 여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한국 여자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분들 많아요. 근데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매칭이 잘 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제가 일본 여자 아는 애한테 물어봤거든요. 요즘 일본에서 한국 남자 인기 많다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한국 남자랑 연애하는 거? 그건 진짜 완전 좋아. 유행이야. 인식도 좋고, 오케이야. 근데요, 결혼은 좀 다르더라고요. 연애는 오케이. 근데 결혼은 좀 망설이는 부분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무래도 결혼은 평생 같이 사는 거잖아요.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친정이 멀리 있으니까 쉽지 않은 거야. 연애야 재밌고 설레고 좋지만 결혼은 현실이니까. 그래서 연애는 적극적인데 결혼은 좀 신중해지는 거예요.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랑 결혼 생각할 때랑 다르잖아요. 그래도 결혼까지 가는 커플이 40%나 늘었다는 건 그만큼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는 왜 안 될까요? 한국 여자와 일본 남자 결혼은 왜 줄어들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여자, 일본 남자 결혼이 147건밖에 안 된다고. 10년 전에 5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이유가 똑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한국 여자 입장에서 일본 남자 보면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경제적 조건도 없고 집도 없고 뭐 그게 당연한 거니까. 거기다가 일본 남자들은 배려를 잘 안 해요. 감정 표현 안 하고 기념일 안 챙기고 데이트도 시시하고. 한국 여자 입장에서 보면요. 일본 남자 만날 바에 한국 남자가 낫네? 이렇게 되는 거야. 한국 남자는 적어도 감정 표현은 하잖아요. 기념일도 챙기고 선물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 여자, 일본 남자 커플은 적어지고 한국 남자, 일본 여자 커플은 늘어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봤을 때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좀 솔직한 이야기 할게요. 일본이란 나라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존여비가 심해요. 일본 TV 오락 프로그램 보면요. 사람을 놀리는 게 주요 콘텐츠예요. 근데 그게 좀 심해요. 20대 초반 여자가 20대 후반 여자한테 아줌마라고 놀려요. 30 넘으면 유통기한 끝났다.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해요. 상패녀 이런 표현도 쓰고. 한국에서 이러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냥 웃고 넘기는 분위기야. 그게 사회적인 통념이 된 나라예요. 일본 여자들이 20대 후반만 돼도 대우가 확 달라져요. 남자들이 배려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 입장에서 한국 드라마 보면 어때요? 남자가 꽃 들고 오고 기념일 챙기고 이벤트 해주고 사랑해 말해주고. 세상에 이런 남자가 진짜 있어? 환상이 생기는 거야. 근데 한국 남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일본 남자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얼마나 대세가 됐냐면요. 아예 방송 프로그램까지 나왔어요. 작년 2024년에 MBN에서 한일 로맨스 혼전연애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국 남자 배우들이랑 일본 여자들이 나와서 연애하는 거예요. 소개팅하고 데이트하고 진짜 사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게요, 한국이랑 일본에서 동시에 방영됐어요. 일본에서는 아베마 TV라는 데서 나왔는데 반응이 엄청났대요. 일본 여자들이 보면서 아, 한국 남자는 이렇게 다정하구나. 저렇게 감정 표현하는 남자 처음 봤다. 고기도 구워주네. 이런 반응이 쏟아진 거야. 유튜브에서 한일 부부 검색해보세요. 진짜 많이 나와요. 한국 남편이랑 일본 아내 일상 브이로그 이런 거 올리는 채널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결혼정보회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일 매칭 서비스를 내놓고 소개팅 앱들도 한일 남녀 매칭 이런 걸 밀고 있대요.
조사 결과를 보면요. 한국 남성 85%가 일본 여성과의 만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대요. 반대로 한국 여성은요. 일본인과의 만남 참여 의향이 47%에 머물렀대요. 한국 남성보다 훨씬 낮아요. 이래서 한국 남자, 일본 여자 커플이 늘어나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세대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첫째,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일본이랑 무조건 싸웠잖아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하고 일본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집안에서 난리 났을 거야.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달라요. 역사는 역사대로 알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는 편견 없이 만납니다. 일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역사적 잘못이 문제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게 성숙한 거 아닐까요? 젊은 세대가 과거사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 불매운동 때 교류가 끊겼다가 요즘 다시 회복되면서 국제결혼도 늘어난 거래요. 둘째,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한국은 일본 못 따라간다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최고 경제신문에서 2번이나 특집 기사를 낼 정도로 한국 남자가 주목받는 시대가 됐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오고 싶어 해요. 한국 문화 배우고 싶어 하고 한국 사람 만나고 싶어 하고 우리 세대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나라가 이만큼 올라온 거야.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셋째, 우리 며느리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들한테 국제결혼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한국 여자 만나라, 외국 여자 만나면 고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36살이에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여자친구도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녀석이 결혼 못할 상은 아니거든요. 운동 열심히 해서 어깨도 넓고 복근도 있고 얼굴은 평범한데 연애는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근데 결혼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빨리 결혼해라. 한국 여자 만나라. 근데 안 되는 거야. 요즘 젊은 한국 여자들도 결혼 안 하려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비혼주의 이런 말도 있고 결혼하려면 조건도 많이 따지고 근데 일본 여자들은 25살쯤에 결혼하고 싶어 한대요. 위에 언니들이 결혼 못해서 고생하는 거 보고 나는 빨리 해야지 이러면서요. 물론 우리 아들이 36살이니까 25살 일본 여자 만나기는 좀 빡세 보이긴 해요. 근데 30대 초반 일본 여자를 만나던가 아무튼 한번 힘내보라고 해야겠어요. 경제적 조건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만나면 좋겠다 싶어요. 저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일본 여자 데려오면 어떨까? 일본 며느리도 괜찮은 거 아닌가? 물론 아직 모르죠. 실제로 만나봐야 알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예전처럼 무조건 안 되는 아닌 것 같아요. 열린 마음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들이 일본 여자 데려온다고 하면 한번 열린 마음으로 만나보세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일본이 우리 며느리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넷째, 하지만 결혼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한 건요. 이상적인 모습을 보고 결혼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근데 결혼은 현실이에요. 연애랑 달라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되고 피가 안 섞인 사람이랑 밥 같이 먹어야 되고 살을 부대껴야 되잖아요. 이상만 보고 덜컥 결혼했다가 이게 아니었네 하는 경우도 많아요. 국제결혼은 특히 더 그래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친정이 멀리 있으니까 쉽지 않아요. 일본 여자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한국 남자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연애 감정에 휩쓸려서 달리면 안 되고 이 사람이랑 정말 오래 함께 할 수 있는지 미래 계획을 세웠을 때 안심이 되는지 그런 걸 잘 봐야 합니다. 특히 국제결혼은 더 신중해야 해요. 일본 여자니까 좋겠지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을 봐야 해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 결혼이 40% 급증했다. 2024년에 1176건으로 10년 만에 최고치. 반대로 한국 여자와 일본 남자는 147건, 5분의 1로 줄었다. 일본 야후에서 댓글 10,000개 달리고 니케이 신문에서 2번이나 특집 기사를 냈다. 이유가 뭐냐? 한류 문화가 일본에 퍼지면서 문화적 장벽이 사라졌다. 한일 경제 격차가 줄어들었다. 일본 젊은 여자들이 위세대가 결혼 못한 걸 보고 일찍 결혼하려고 한다. 한국 25살은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일본 25살은 결혼할 마음이 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조건에 대한 요구가 낮아졌다. 한국 남자의 연애 스타일이
일본 여자들한테 신선하게 느껴진다. 반대로 일본 남자는 한국 여자 기대에 못 미친다. 근데 연애는 유행이지만 결혼은 좀 다르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래도 결혼까지 가는 커플이 40%나 늘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근데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이상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사람을 봐야 합니다. 저도 아들 국제결혼 반대했는데 36살 먹고 아직 결혼 못한 아들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결혼 못할 상은 아닌데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일본 며느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일본이 우리 며느리 나라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열린 마음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우리 세대도 계속 공부해야 해요. 이렇게 유튜브로라도 세상 돌아가는 거 같이 알아갑시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알려주세요. 아들이 일본 여자 데려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며느리 나라가 일본이면 괜찮으세요? 이런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58년 개띠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